예, 혐의 소명의 위증교사 기소.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영장이 적시된 3대 혐의 가운데 가장 자신 있다고 했던 그 혐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공무 집행 방해, 선거법 위반죄 등 전과 3범이 아니라 전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는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라고 해명하셨는데,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저는 제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공정사회를 위해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징표로 좀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정을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정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처음 재판길에 불출석까지 했다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김인섭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저 화면 그대로고요. 이제 검찰은 대략적인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는 느낌이고, 이제 본격적인 재판 리스크가 시작된 이재명 대표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12일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에 꽤 많은 돈에 손해를 끼쳤다 배임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겼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검사 사칭 재판 허위 증언 요구 의혹으로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검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특히 이제 위증교사 사건,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에 위증교사 혐의만 똑 떼서 또 따로 이제 쪼개 기소할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관측들을 했었는데, 검찰이 제일 자신감을 갖고 있는 혐의이기도 하죠. 원래는 이제 구속영장이 세 가지 혐의가 합쳐져서 영장이 쳐졌지 않습니까? 좀 전에 백현동과 위증교사,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이 세 가지 혐의로 이제 검찰이 합해서 영장을 쳤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검찰은 여러 가지 구속의 가능성, 구속의 필요성들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 혐의를 다 합쳐서 영장을 쳤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창훈 당시 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르면 이 위증교사는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고 했지만, 백현동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도 좀 있고 실제로 증거도 좀 수집이 됐고, 그렇지만 이제 이 대북 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검찰은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 영장을 기한 유창훈 부장 판사조차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 유죄 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 기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분리 기소하게 되면 지금 현재 두 가지 혐의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제 되면 재판부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면 5번은 재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유 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하나로 지금 마무리를 짓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고, 또 법원의 재판이 오랫동안 기속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혐의 중에서 하나라도 빨리 매듭을 짓고 싶다. 지금 근데 원래는 선거법이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선거법 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금 1년째 재판을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지금 빨리 날 가능성이 없다 보니 이 새로운 이 위증교사 혐의를 이걸 기소를 해서 이 재판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검찰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등 직접 관련성은 없다. 다만 이 김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길 필요성을 고려해서 합치지 않고 별도 따로 기소를 한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확히 재판에 넘겨졌는지를 한번 다시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에 특혜 분양 의혹을 캐는 과정에서 KBS PD와 공모해서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TV 토론에서 이걸 부인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모 씨, 그러니까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하고 김 시장님 측에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검찰은 이런저런 정황을 좀 자신감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녹취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물증을 확보했다 때문에 이거 유죄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항변을 보면 예. 그거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당사자에게 부탁을 한 거일 뿐이다. 근데 그걸 이제 위증 교사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과장하고 있다. 아하.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때문에 녹취의 저 내용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걸 적극적인 위증 교사의 의사로 또 혹은 위증 교사의 혐의로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이재명 대표 측의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줄 거냐, 예.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 그 대화록이 정확한 거라면. 저 맥락상으로 본다면 당사자는 수차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이러이런 내용으로 들었다고 하면 좋죠라고까지 했다면 그건 상당히 위증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그런데요. 물론 예를 들어 뭐 당사자가 비교적 동의하는 모습 모양새를 취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이재명 대표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당사자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적시하면서 이렇게 진술해주면 어떠냐라는 게 일종의 이제 회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당사자도 지금 가치 기소가 됐고 같이 그렇죠. 아마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재판 결과를 지켜봐 알겠습니다만 저런 물증이 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검찰의 생각은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또 위증교사 의혹만 따로 과거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또 이번처럼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이제 재판부에 낼 계획이다. 그럼 만약에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을 실제로 육성을 재판부에 틀면 검찰로서도 그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재판에 넘긴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긴 판결문을 보면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의 그런 평가를 기초로 하고 보면 예. 검찰 측도 이 부분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의 설명대로 그 백현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과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리 기소를 해서 이번에 이제 불구속 재판을 보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건 개요가 단순한 겁니다. 예. 무슨 뭐 대장동이니 무슨 뭐 쌍방울이니 백현동처럼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사건 개요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재판을 붙였을 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재판 지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지연이 지금처럼 진행될 것과 달리 좀 완화돼서 신속하게 재판 일정을 잡아서 한다고 한다면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 검찰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신속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재판, 이것도 이제 1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곧 이제 1심 판결을 우리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추가로 기소된 분리기소된 위증교사 혐의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이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좀 받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다음에 나오는 장면, 당시 영장 실질심사 때 검찰이 저 녹음 파일을 실제로 틀 계획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검찰은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 장면. 설전 변호사님,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지적했다시피 지금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혹은 백현동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재판 성격이 좀 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선 전후로 해서 재판이 1심까지 마무리될 수 있지 않냐.
이런 판단도 계획도 전망도 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검찰의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총선 전까지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으로 이제 기소를 한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6개월이에요. 6개월 내에 물론 뭐 1심 판결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재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중 심리를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재판을 이 사건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합니다마는 근데 저는 뭐 구속된 뭐 피고인도 아니고 불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음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예. 바로 재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예산안 전국이라든지 여러 뭐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타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예를 들어서 다음 조금 연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보통 2월이 인사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가급적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가급적 동계 휴정 기간도 있습니다. 12월 말이 또 동계 휴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4월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긴 네. 쉽지 않다. 제가 변호사로서 보면 예. 이런 경우는 극히 힘들다. 그러니까 검찰은 4월 전에 내고 싶겠지만은 예. 뭐 저는 굉장히 힘든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이것도 그냥 저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너무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이 녹취록 하나로. 예. 그렇지만 이런 사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깨져버리면 정말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입장이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측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많이 할 거거든요. 반증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너무 지금 자신감을 많이 비치고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검찰이 뭔가 자신감이 없는 것을 이렇게 좀 과포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변호사로서 총선 전에 이 재판이 어느 정도까지 가닥 잡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네.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만약에 뭐 시점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 끝나더라도 유재시의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여러 피선거권과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면 변호사로서 이 유무죄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근데 1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1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최종 대법원까지 간다고 예. 생각했었을 때는 저는 이 사건이 과연 대선 전에 끝날까요? 차기 대선 전에 안 끝날 수도 있다. 예. 특히나 구속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형이 위증 교사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형이라서 그 부분 상당히 벌금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죄인 것은 그렇죠. 맞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고 했었을 때는 차기 대선 전까지 과연 끝날 수도 있을까라는 또 의문도 듭니다. 네. 일단 오늘 검찰은 분리기소를 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서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이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9시간 넘게 조사받으셨습니다. 소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반박하셨습니까? 이화영 씨 진술 번복시키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관련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영장 3대 혐의를 좀 진행 상황을 보면요. 지난주 목요일에 불구속 기소가 된 백현동 의혹,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진 위증교사 혐의 앞서 저희가 쭉 만나봤고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도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바로 이 대북 송금 의혹인데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겼다라는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에 다시 구속기한이 연장된 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은 원래 수원지검에 수사를 했고 또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수원지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겨서 보겠다는 것이고요. 원래 이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굉장히 아마 그 당 차원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입을 막기 위한 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도 속에서 결국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리고 유창훈 부장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다툼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검찰은 이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이 3차 구속영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 측이나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풀려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본인들이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자충수가 됐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 한 번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단 인신이 구속됐기 때문에 아마 수사하기는 굉장히 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수원지검 쪽에서 아마 결론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 사건을 처음에 합해서 중앙지검 쪽으로 가져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좀 전략의 실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부 평가 그런 게 그렇죠. 있었나 보죠. 차라리 수원지검으로 갔으면 수원지검에서 또 수원지법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영장 가능성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략을 변경을 해서 했고 최근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 변호사비를 못 줘서 결국 변호인들이 다 지금 해촉이 됐습니다.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 사건 관련된 지금 정황들이 새로 있기 때문에 아마 수원지검에서 꼼꼼하게 다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기한이 연장이 됐고 이화영 전 부지사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사법방해 의혹까지 지금 검찰 당시 영장에도 여러 얘기를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그런데 이제 매주 화요일인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누군지 잘 이제 가늠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설왕설래가 많아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토 중이다.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구속 그 영장이 연장되면서 굉장히 뭐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재판이 길게 장기화되는 원인 제공을 스스로가 했던 면이 있어요. 중간에 뭐 변호인단이 해임됐다가 다시 재선임되고 그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또 그 가족과 이견이 발생하고 법정에서 다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구속 만기를 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쌍방울 쪽에다가 이화영 부지사 측이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라는 혐의로 6개월 지금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 상황이 불만스럽겠지만 여기서 또 재판을 파행시키거나 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더 불이익을 아마 받을 겁니다.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재판을 성실히 받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최근에 또 바뀌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에 뭐 여러 기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 솔전 변호사님 뭐 이 사안 어느 정도 잘 아시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본인은 클릭만 했다. 뭐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전결권이 거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있지 않았냐. 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전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 본인이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구속 기간이 길어진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건 아닌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충수예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우리가 계속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뭐 갑자기 배우자가 나와가지고 뭐 그 당시 변호를 하던 변호인을 해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어떤 변호사가 와서 저 당사자의 동의도 얻지 않는 어떤 그 진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증거 동의서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오락가락한 행보, 그다음에 재판에서 신빙성을 굉장히 저는 재판부에서 잃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번에 저는 영장 재청구 세 번째 영장 청구 됐을 때 연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뢰가 없는데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 그다음에 재판 태도에 있어서 신빙성이 굉장히 없는데 예. 이 사람이 나가서 그런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또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1년 반,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저는 떨어질 것 같다, 결론은. 아하.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마음은 어느 정도 굳혀가고 있는데 굳이 실형 선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굳이 그러니까 굳이 뭐 영장을 여기서 기각시켜서 풀어줘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화영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성은 뭐 차후에 뭐 따지더라도 예.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을 본인이 망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연장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이 이화영 씨 측의 어떤 변호인의 저는 기사도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져요. 변호사로서 제가 봐서도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재판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배우자까지 라디오 인터뷰하고 뭐 옥중 편지가 도대체 몇 번인지도 모르겠는데 얘기하고 또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와 협박 앞으로도 있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도 있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구속기한이 연장이 됐고 이게 이재명 대표로 가는 길목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